서울연구원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초 연구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 성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변금선입니다. 성인 이행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해서 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 출산 등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의 청년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서 결혼이나 출산까지 늦어지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빈곤할 위험이 있는 집단의 특성이 변화하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집에서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늦어지게 될수록 성인이 성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고령 가구에게까지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고령 가구의 빈곤율과 청년 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내 일자리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기회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조사에서도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더 좋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언제쯤 좋은 일을 갖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 집에서 독립할지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에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 의무자로서의 역할까지 떠맡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청년의 독립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더 이상 주된 사회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율이 계속 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빈곤율 자체가 아니라 빈곤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자 동행 관점에서의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빈곤을 단순히 빈곤율 자체가 아니라 빈곤을 경험하는 약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 방안 연구를 이번에 진행한 도시사회연구실 이준영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관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CCTV를 어디에 설치할까? 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기존에는 내구 연한이 된 CCTV들을 그냥 교체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라든지 우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디에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곳에 많은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정책 의사결정과 행정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이터셋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활용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자면 서울시는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희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근무하는 이 구성원들의 업무 방식 자체가 데이터를 아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여러 가지 유인 체계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한 거는 서울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인 거고요. 그런 결과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연구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급행이라든지 킵스탑이라든지 간선 기능이 강화된 예,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의 양재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서울시 준공영지를 실시할 때 주간선이라고 조금 더 간선의 기능을 강화한 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노선들이 모든 정류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간선의 역할이 강화된 노선이 없어지다 보니 그 지선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형태로 노선이 발전해오고 조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적 노선은 정류장 간의 거리가 넓고 좀 더 적은 정류장에 선다는 거예요. 지하철 1호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급행 노선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적은 역에만 서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간선버스의 경우도 이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통과하는 정류장이 좀 많고 먼 구간의 정류장 길이를 서게 돼서 좀 더 간선 역할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 노선에 대해서도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고 왕복 시간도 조금 더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선의 역할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실 철도나 광역버스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없어서 버스가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선버스가 장거리 통행을 분담해야 하느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지선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인 통행은 지선버스에게 맡기고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중거리 통행을 간선버스가 맡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선들은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노선을 뭐 어떻게 조정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의 노선에 대해서 급행이라든지 아니면 스킵스탑이라든지 좀 더 적은 정류장을 가면서 간선 기능이 강화된 그런 노선들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연구거든요.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그냥 학술적으로 최적이 어떤 것일까를 찾기 위한 연구였는데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도로 침수심 분석 기술이 9만여 개의 CCTV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서울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침수 상황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도시 물순환과 물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같이 불투수 면적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홍수 발생 시 도로가 하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큰 도로를 중심으로 침수가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더욱이 이상기후로 인해 침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침수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응, 대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존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방식은 설치 비용, 운영 및 유지 관리 문제, 측정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침수심 분석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설치된 약 9만여 개의 CCTV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서울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침수 상황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개발 과정과 동일합니다. 우선 도로 침수와 관련된 영상과 이미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도로의 침수 정도에 따라 라벨을 부여하여 컴퓨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자료를 구축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및 비강우시 도로 위 자동차 이미지 3,000여 장을 활용해 도로의 침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라벨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학습 자료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컴퓨터 모델이 이미지로부터 도로 침수심을 판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학습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 자료를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제시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모델 개발이 완성됩니다. 실시간으로 침수 깊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센서 방식을 대체할 수 있고, 또한 센서 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침수 대응 대책에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AI 기반 수방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지하차도 및 상습 침수 도로에 대한 침수 경보 시스템, CCTV 설치 지점별, 시간대별 침수심 분석 결과를 이용한 침수 지도 작성, 침수심 분석 결과를 침수 예측 모델의 보정 자료로 활용한 도시 침수 예측 모델의 고도화 등 서울시 AI 기반 수방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분야에서도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재난 안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딥러닝 기반의 도로 침수심 분석 기술이 어떻게 서울시의 침수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지 서울 시민들과 공유하고 최신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